fx를 놓고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전교생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그래서 과연 이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네,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수의 도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좀 봤죠. 등교 수업 때 교과서 한 장을 놓고 함수의 뜻과 그리고 개념, 약간의 선생님이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함수의 A부터 Z까지 정도는 아니어도요, 네, 한 A부터 F까지 어떤 중요한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세 가지 얼굴, 식, 표, 그래프에 대해 만나봅니다.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함수의 능력,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나라에 지구인이 처음 도착한 건 1969년. 달에서는 모든 것이 지구보다 가볍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중력이 6분의 1이므로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이 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지구에서 몸무게가 90kg인 우주인은 달에 가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네, 90kg의 6분의 1이니까 90 곱하기 6분의 1은 15에서 15kg이 됩니다. 우주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우주복이죠. 우주복은 압력과 온도, 산소를 조절하는 생명장치입니다. 지구에서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우주복도 달에서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에 불과하죠. 지구에서의 무게를 Xkg, 달에서의 무게를 Ykg으로 하고 표를 보면 Y값은 항상 X값의 6분의 1이므로 Y는 6분의 1X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 위에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또한 X의 값이 수 전체일 때 Y는 6분의 1X의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상황에 따라 함수의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복잡한 현상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빔밥. 맛도 좋지만 채소와 고기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건강 영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죠. 그렇다면 비빔밥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에 따른 열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1g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진이가 비빔밥을 먹습니다. 비빔밥의 열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수화물 80g, 단백질 40g, 지방은 20g이 들어가 있군요. 영양소 1g당 열량 그래프를 참고해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총 열량을 계산하면 660kcal가 되죠. 만약 흰 쌀밥으로만 200kcal의 열량을 섭취하고 싶다면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열량 X와 칼로리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Y는 4X인데 칼로리가 200이니까 Y는 200을 식에 대입하면 200은 4X에서 X는 50이 됩니다. 즉, 50g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영일중학교 1학년 상현이와 혁준이는 6km 단축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는 내용에서 01은 함수, 02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수는 역시 그 정의, 뜻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라는 것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다른 시점에서 그래프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잘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편은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함수로 끌어내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잠깐 이야기해보자면,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를 한 다음에 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 또 1차 방정식을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의 만남을 우리가 주선을 시켜주려고 해요. 둘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1번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로 본격 들어가도록 교과서 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생각 열기 부분 있죠. 네, 그걸 한번 띄워놓고 다시 한번 읽고 선생님이 판서해 놓은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 용기에 대해서 X로 놓고요. 그 빈 용기 한 병 한 병 늘어남에 따라 한 병당 70원씩 주니까 두 병이면 140원, 세 병이면 210원, 이렇게 이제 병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병값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뭐 네모 안에 수를 써 넣어봐라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이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자, X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Y값도 하나씩 정해지는지 말해보자. 이것이 굉장한 그 함수의 중요한 정의에 대한 접근인 거잖아. 그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뭐 결정되죠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접근을 합니다. 자, 선생님 판사한 걸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빈병의 개수를 X로 1, 2, 3, 4 써놓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Y로 70부터 280까지 써놨는데, 자, 밑에 함수의 뜻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기호로 Y equal fx로 나타낸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자, 요 5줄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하고 있죠. 네,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변수와 미지수를 구분해 주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미지수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x 더하기 1은 0과 같을 때 그때 요런 거 x가 미지수다. 왜? 요 0을 우리가 싹 지워 놓으면 x값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거 치워요 빨리, 그래야 구하지. 요걸 지우는 순간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가려져 있을 때는 모르니까 미지수라고 부른다. 알지 못하는 수. 그래서 미지수. 자, 그럼 여기서는 xy가 변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 x 더하기 y가 뭐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1이면 y가 1이고, x가 2로 변하면 y가 0으로 변하고,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값이 변하면 y값도 변하죠. 그래서 xy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준다. 특히 이 함수에서는요. 자, 그래서 두 변수 x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짐에 따라 뭐 1로 정해졌다, 2로 정해졌다, 이럴 때 그때마다 y의 값이 어떻게 오직 하나씩 곱하기 100, 네, 오직 하나씩이 키워드다. 매우 중요한. 자,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이 관계는 또 뭐예요? 관계, relation, 너와 나의 관계, x와 y의 관계, x와
y 사이의 어떤 규칙 관계,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무슨 관계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 x가 정해질 때 y가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함수라는 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y 이퀄 f라고 대표적으로 상징해서 y 이퀄 fx를 놓고,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다 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전교생이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그래서 과연 이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갈비집은 30년을 했어도 텔레비에 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 야, 잠복하는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 같은 갈비인가? 예, 수원 왕갈비 등갈비입니다. 아, 단체로 30,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선생님이 마음에 막 상처가 막 깊이 올 때, 마지막 반에 5반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해줬을 때 선생님은 감동과 그리고 안도와, 딴 사람들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또 물어볼 때 답변만 못 해봐요. 아주 그냥 막 다 전체 벌점을 내거나 막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지금 선생님 이거 준비 중이거든. 이따가 이거 끝나고 선생님 스쿨 포인트로 5점 주고 집에 가야지.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함수 정리됐습니다. 자, 이것이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됐을 때 그때 더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단 말이지. 다음,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봤었죠. 네, 선생님이 4가지의 예를 줬었어요. 자, y는 x 더하기 1, 두 번째 y는 x분의 1, 세 번째 절대값 y는 x, 네 번째 뭐 할까요? y는 0 곱하기 x. 네, 요런 4개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함수, 요런 관계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걸로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자, 어떻게요? 자, 이거는 x에 뭘 대입해도 y가 하나씩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다. 그 다음 여기는 x에 뭘 대입해도 y가 나오는가? 나올 듯 말 듯 한데요. x가 1이면 y가 1이고, x가 2로 결정되면 y는 2분의 1로 결정되고, x가 3이면 y는 3분의 1로 결정되고, 이거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되죠. 언제? 자, x가 0이면 얼마예요? 없죠. 네, x가 0일 때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또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1 나누기 x잖아. 분자 나누기 분모. 그런데 x가 0이면 1 나누기 0이야.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1을 0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야. 뭐 2도 0으로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x가 0이면 y 값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씩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x가 0일 때 y가 없어. 오직 하나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데, 그때 본 것 같다. 언제요? 여기에 단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x에 대해서는 y 값이 하나씩 나와요. 오직 하나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x가 1일 때 y가 1도 있고 -1도 있죠? 오직 하나 나와야 돼. 오직 하나. 근데 2개가 나와. 이건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요, x가 1일 때 y가 0이고 x가 2일 때 y 0이고, 그럼 함수 아니라고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0 나와요. 이렇게. 근데 뭐 0이든 아니든 함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오직 하나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그 관계식이라고 할까요? 자, 어떤 규칙에 의해서 x가 1일 때 y가 70이 되고, 2일 때 140이 되고, 3일 때 210이 되고, 4일 때 280이 되니까, 자, 그럼 여기에 x가 있을 때 그 x는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나요? y 말고요. y 대신에 여기서 x1이 70으로 됐지,
2가 140으로 됐죠? 그러니까 x가 있으면 70 곱하기 x, 70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70x가 결국은 y 값이에요. 자, 여기는 x 값을 써놓은 거고 여기는 y 값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x가 70x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1은 70 곱하기 1, 2는 70 곱하기 2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y는 70x와 같다고 하는, 자, y 이퀄 70x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각각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자, 여기는요, 함수가 됐지, 아까 이거. 이 함수가 됐는데, 여기가 70x가 1차식, 1차 다항식의 줄임말. 그래서 이렇게 1차식으로가 만들어지니까, 이때의 이름이 1차 함수. 그 제목에서 이 1차 함수라는 게 있었잖아. 그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진 거. 그러면 얘는요, 요것도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1차 다항식에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함수 조건까지 충족되니까. 이것도 1차 다항식에 방정식이 만들어지면서 1차 함수 조건까지 충족되니까. 이것도 또 1차 함수. 이것도 1차 함수. 자, 얘는 함수가 되는 경우라면 이름 붙여봤죠? 어떤 이름이 붙어요? 네, 분수, 함수, 유리함수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건 함수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자, 요거는요, 함수는 된다 했어. 이 이름 상수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은 함수가 됐다 결정을 보면 그때 식을 보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것. 요까지가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본 거예요. 알겠죠? 함수의 정의. 그럼 함수가 뭐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변수 더 여기까지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까지 일단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학교 와서 함수 앞으로 쭉 공부하는데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한다? 자신감도 없어. 내가 함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띄엄띄엄 그냥 무의미하게 또 뭐 이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 듯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함수의 정의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할 이야기는요, 자, 여기서 이제 x가 1일 때 y가 70이 됐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화살표를 하나 주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썼듯이, 자, 여기도 x가 1일 때 y가 70이 됐고요, x가 2일 때 140이 됐고, 3일 때 210이 되고, 4일 때 280이 됐습니다. x일 때는 70x가 된 거예요. 규칙이 나왔죠? 네, x가 70x로 되고 그게 y는 70x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건데, 요거 지금 요 이야기하기 전에 밑에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서 y는 70x라고 썼지. 근데 여기에 y fx와 같다가 되어 있어요. 함수 표현. 자, 요 y fx라고 되어 있는 요 f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만 해볼까요? 자, f 뭐에서 나왔다? 펑션, function. 펑션에서 f를 따온 그 라이프니츠가 f를 따와서 이제 기호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 자, 펑션이라는 거 무슨 뜻? 기능, 규칙, 뭐 또 관계, 수학에서 함수. 자, 요 펑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 f를 가지고 와서 요 기호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y가 70x라는 걸로 규칙이 정해졌다. 근데 그 y가 fx다. 그래서 요 y는 70x라고 하는 거를요, 이렇게 fx는 70x라고 쓸 수도 있어요. 많이 쓰입니다. 쓸 수 있다, 많이 쓰인다. 자, fx가 70x다, y가 70x다. 같은 뜻. y와 fx가 같다고 우리가 함수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다시 위로 가서 x가 1일 때 70이 되고 2일 때 140이 된다는 건데요, 3일 때 210, 4일 때 280인데 이때 말을 좀 길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가 x값이 1일 때 y값은 70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가 1일 때 y가 70이라는 이거를요, 요 70x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값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y값을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도 불러줍니다. x값이 1일 때 함수값은 7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 x가 2일 때 함수값이 140이다. x가 3일 때, x값이 3일 때 함수값은 210이다. 또 x가 4일 때 함수값은 280이다. 이거
4번 이렇게 쓰려면 상당히 귀찮겠죠? 그래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해주는데요. 새로운 게 아니라 요거 y equal fx를 조금 응용해서 써줄 거예요. 뭐냐? 이 의미 자체도요. x가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여긴 70x, 뭐 x 더하기 1, x분의 1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y와 같아진다는 거거든. 자, 다시 x가 f에 의해서 y와 같아졌다, y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x가 1일 때 y값, 함수값이 70이다,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f1이 70과 같다, 이렇게 써줘요. 자, 이게 뭐냐, x가 1일 때 그 x가 1이 f라는 규칙에 의해서 y값이 70이 됐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자, fx가 70x일 때, f1은 7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x가 1일 때 여기에 1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도 x에도 1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f1은 70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그것들을 써보게 된다면, 자, f2는 140이 되고요. 또 f3은 얼마? 210. f4는 280이라고 적는 겁니다. x가 4일 때의 함수값은 280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x에 똑같이 대입해 준다는 생각 잊지 말고요. x에 똑같이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똑같이 대입해 준다는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fx를 x 더하기 1로 놓는다면, x가 뭐 5이면 똑같이 5를 대입하고 10이면 똑같이 10을 대입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x 대신에 똑같이 대입해 준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름이 있다. 뭐라고요? 함수값. x가 결정됐을 때 y 값이 뭔가 이제 나왔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요거 함수값, 요거 함수값, 요거 함수값, 함수값이 4개가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01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수 y equal fx에서 라고 나오죠? 자, y equal fx.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y equal fx. 이걸 보는 순간, 아, 이제 우리 함수 다루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y equal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 정해지는 y의 값 fx를, 자, fx 여기에 있는 요 70x, y equal fx, 이게 y equal 70x인데 70x가 fx고요, 요게 fx라는 거예요. 뭐 헷갈려지나? 막 이게 저거 저게 이거 막 이런 것 같아요. 자, 책에서 다시 보면 y의 값 fx를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서 아까 x를 70x라고 썼는데 보다 더 상징을 해주자면 여기를 fx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결정하면 y값은 fx로 결정된다. 그 규칙이 뭐냐? 70x로 결정된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정지해놓고 요거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답을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해놓고 빨리 풀어봐요. 자, 됐습니까? 네, 답은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푼 것과 한번 맞춰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입할 때 계산을 잘못했겠죠? 또는 계산을 잘못했거나. 자, 이렇게 1, 1, 2, 2, 3, 3, 4, 4, 5, 5 똑같이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2번에 있는 여러 가지 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의 정의와 함수값 그리고 그 기호까지 조금 더 봤는데, 그 다음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볼 내용은 바로 그래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봤던 그래프라는 건요, 이렇게 점을 뭐 몇 개 찍거나 선을 쭉 이어주거나 직선을 이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프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는데 선생님은 조금 더 실제적인, 보다 더 정확한 그래프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뭐 우리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x가 1일 때 y가 이제 70이 됐잖아요. 우리가 전 원격 수업 때 선생님이 퀴즈를 냈던 그 순서상에서 과연
x좌표를 먼저 쓰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순서쌍을 볼 건데 x좌표를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써주는 것을. 그래서 순서쌍이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줄 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좌표를 먼저 쓰고 y좌표 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x가 1로 결정됐을 때 y가 70이란 말이죠. 이것을 1,70으로 써줍니다. 또 그 대응한 x값, y값들을 순서쌍으로 모두 모아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요. 그때 요 이름이 바로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래프예요. 더 진정한 그래프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서 중괄호 그리는 연습 해봤었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중괄호가 그리기가 자신 있어졌어요. 뭐 이런 이제 의견도 막 있었고 댓글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참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 중괄호를 여기에 이렇게 조금 더 잘 이쁘게 표현을 해주면 더 진짜 그래프예요, 얘가. 이렇게 모아놓는 얘가 이제 진짜 그래프이다는 거고요. 근데 뭐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이 순서쌍이 있으면요, 우리가 순서쌍은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점을 좀 찍는 그림을 빨리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1, 2, 3, 4가 있고요. Y축에 70, 140, 210, 280이 있는데 이것들 점을 어떻게 찍어요? X에서 1 올리고 Y에서 70 평행하게 있고 만나는 점에서 점을 찍어주게 되죠? 요런 점 이제 그려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교점을 찾아주게 되면, 자, 이때 요 이름이 뭐냐? 자, 그래프. 뭐 이것도 그래프? 아니에요. 자,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라는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 그리고 뭐 보면요, 우리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쌍 있으면 이거 점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점 찍은 거 보면 순서쌍 만들 수 있죠. 또이또이예요. 그렇죠? 거의 동급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이거 너무 길어. 이거 그냥 생략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선생님, 그래프는 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프는 꼭 선으로 나타나야만 그래프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쌍이 찾아졌죠? 그 순서쌍만 찍어주면 돼요. 그럼 그게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만약에 여기에서 1,70 요거 하나 있어. 순서쌍이 1,70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1,70 이렇게 점 하나 딱 찍고 그래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모든 수로, 이제 이거는 뭐 병수 막 보증금 내니까는 1, 2, 3, 4 띄엄띄엄 가지만 모든 유리수로 여기를 다 메꿔주면요, 그럼 y값도 모든 값들이 생기게 되고 그 점들을 모으게 되면 이런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 선으로 나타나는 형태, 이게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거야. 점 하나만 찍혀줘도 그래프로 충분하다. 찾아진 그래프, 찾아진 순서쌍을 모두 좌표 평면에 옮겨주면 끝난다. 꼭 선으로 나타나야 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것이 바로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쌍을 모아놓은 게 진짜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옮겨놓은 것 역시 우리가 그래프라고도 불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1차 함수라는 거를 보게 되잖아. 뭐 y는 x 더하기 1과 같다, 또 y 이퀄 70x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함수를 놓고 그것을 좌표 평면으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들의 직선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함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방정식, 이제 오늘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1차 함수라는 것을 그래프로 옮겼으니까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뭐 몇 시간 지나게 되면은 좌표 평면에 그려진 직선 중에 함수가 아닌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어요. 네, 그 방정식들 중에서 오직 하나씩이라고 하는 그 함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들만 뽑아오면 함수,
1차 함수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방정식 중에 함수가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도 있죠. 자, 이거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절대값 y는 x, 이거 방정식인데 함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방정식 중에는, 여기 있는 방정식들 중에는 함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 그러면 모든 함수는요, 모든 함수는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뭐 답변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함수들이 있을 때 걔네들은 다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퀴즈가 되겠어요. 이것도 퀴즈로 한번 내봐야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봤고요. 어떤 경우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함수가 됐으면 y equal fx라고 하는 기호까지 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응하는 숫자들, x와 y의 숫자들이 나타났을 때 x가 뭐 규칙에 따라 70x가 된다고도 써도 되는데 x가 fx가 된다고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y 값이잖아. fx나 70x나 모두 y 값이에요. 그러니까 y는 70x와 같다, y는 fx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y와 fx가 같으니까 y equal 70x 대신에 fx equal 70x라고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x에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줌으로써 함수값이라는 걸 찾아줄 수 있다. f2는 140, f3은 210,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대응한 x값과 y값을 순서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중괄호로 묶어주는 것이 오리지널 그래프가 되고, 그것을 좌표평면으로 엮어주면 이게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불리우는 건데 너무 기니까 지워버리고 얘도 그래프라고 부른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점만 찍혀도 그래프가 충분히 된다. 우리가 모아온 순서상이 4개, 4개의 점을 찍으면 그게 그래프고요. 모든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걸 선으로 나타내면 그게 또 하나의 직선형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 또는 진정한 그래프, 이렇게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거, 그럼 이렇게 1차식으로 주어지든 분수식으로 주어지든, 그럼 1차식이나 분식이나 또는 우리가 여기 다루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차차 공부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 있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는 것도 이 1차식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는 어떤 성질들이 있고, 뭐 x절편이 y절편이 뭔지, 또 기울기가 뭔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더 2개, 3개 다 생기게 되면 연립방정식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리를 한 그 숲을 보는 방법, 우리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101쪽까지 나간 겁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2쪽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에서 실질적인 그 1차 함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원격 수업 첫 시간인데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등교 수업 때 물어보면 답변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퀴즈와 그리고 구글 설문까지, 퀴즈가 구글 설문이죠. 그리고 댓글 후기까지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